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문맹 탈출 정남출TV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어제까지 333명의 구독자를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29일 주일 새벽 6시입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이 시간에는 가족을 위한 기도 암송과 시황, 또 미가 중에 밀린다고 인구 변화 보면 붕괴하는 것은 중국, 피터 자이안의 저서 요약과 금융문맹 탈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설을 기해서 제가 3개월간 열심히 암송한, 너무 문장이 좋아서 제가 아주 유명한 노래 가사인데 암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얼마나 가족이 소중합니까? 사랑스러운 자녀 손들 너무나도 고맙고 잘 자라서 감사하죠. 그래서 가족들에게 좀 들려주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을 할까 설 덕담으로 제가 이 가족의 기도문을 암송하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참고하셔서 좋은 내용이니까 함께 음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여유를 주시고, 물질의 풍요함보다 마음의 풍요함이 소중함을 여유를 주시고,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하소서. 없는 것에 불평하기보다 저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여유와 은총을 주소서. 교만으로부터 오는 자존심과 허영심을 모두 버리고 겸손함과 정직함으로 살아가도록 하소서. 작은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다른 사람 모두를 존중할 수 있는 겸허함을 주소서. 나를 위해 다른 사람들이 있기를 바라기보다 다른 사람들 위해 내가 존재하는 기쁨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고 사랑하며 사랑 안에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소서. 삶이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소서. 실수를 하거나 잘못하였을 때 욕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용서하고 격려하며 포용할 수 있는 넓고 깊은 마음을 갖도록 하소서. 노력 없이 결과를 기대하지 않도록 하시고 성실과 정직함으로 모든 일에 임하도록 하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10가지 일을 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진정한 한 가지를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하소서. 미미한 나의 능력과 지혜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어진 것임을 잊지 않도록 하소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하는 열린 가족이 되게 하소서. 끝입니다. 내용이 얼마나 좋은지요. 참으로 저도
이 기도문을 암송하면서 이렇게 해보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러한 가정들이 모두 되어서 화목하고 화합하고 화평한 가족, 웃음이 넘치는 가족, 그런 가족으로 모두가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정 행복이 제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화목, 화합, 화평은 가정 행복의 근본이요, 근원이요, 기본이라고 그렇게 제가 가문의 행동강령 10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두가 서로 배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사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은 그제 금요일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0.62% 상승, 코스닥도 0.31% 상승, 다우지수도 0.08% 상승, 나스닥도 0.95% 상승. 테슬라는 그제 목요일 이어서 금요일도 또 11%나 폭등을 했고요. 프리마켓에서 9개 종목 미국의 1등부터 10등 중 다 하락하고 있는데 유독 테슬라만 플러스 1.1% 상승한 162.16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은 미가 중에 밀린다고 인구 변화 보면 붕괴하는 것은 중국. 470일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국무부 출신 지정학 전략가, 인구 구조 분석에서 국제 정세 예측하는 피터 자이언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60년 전부터 진행, 2050년 인도, 멕시코도 인구 감소, 중도 역대 최저 출산율 외 아니다. 밀레니얼 세대와 이민자 많은 미국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인구 구조적으로 지난 75년은 더할 나위 없는 태평성대였다. 그러나 선진국에선 1960년대부터 이미 폭락하기 시작한 출산율은 수십 년 동안 속도가 붙었다. 중국, 러시아, 일본, 독일, 이탈리아 2030년 전까지 경제력을 갖춘 대부분의 국가에서 근로연령층이 대거 은퇴한다. 개발도상국도 같은 길을 걷는다. 2030년대에는 태국, 쿠바, 폴란드 등이 인구 해체를 겪는다. 전망이 밝은 것은 미국뿐이다. 현재 세계적인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미국만이 살아남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진단한다. 미국 인구 구조는 다른 나라에 비해 밀레니얼 세대 1980년대 초에서 1990년대 중반 출생과 은퇴하는 베이비붐 세대 1940년대 중후반부터 1960년대 중반 출생의 충격을 흡수할 만큼 많다는 것이다. 문화마저 미국의 편이다. 미국은 다른 나라보다 이민이 훨씬 친화적이어서 저출산으로 인한 부족한 노동력을 세계 각지에서 온 노동자들로 충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유럽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은 이미 산업화 도시화의 부작용을 겪고 있다. 산업화 이후 여성이 대중교육을 받게 되고 스스로 소득을 올리게 되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워졌다.
공장과 회사에서 일주일에 몇십 시간씩 일하면 임신할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출산율은 한 사회의 산업화와 정도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 1700년 영국 여성은 평균 4.6명의 자녀를 두었다. 이는 1800년의 독일 여성, 1900년의 이탈리아 여성, 1960년 한국, 그리고 1970년대 초 중국 여성이 둔 평균 자녀 수다. 여기에 여성 인권의 신장과 피임 방법의 발달 등이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저자는 현재의 세계 인구 구조는 20년, 40년 전에 돌아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났다고 말한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경제 성장은 많은 인구, 즉 근로자와 소비자의 증가로 인해 가능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반대를 걱정해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인구가 감소한다고 말입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050년대엔 방글라데시, 인도, 멕시코도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경험하게 된다. 고령화가 파도가 덮친 중국은 이미 붕괴가 시작됐다고 말한다. 중국은 이제 저비용 생산국이 아니지만 고품질 물품을 생산하는 국가가 되지 못했다. 근로자의 대거 은퇴로 자국의 생산을 소화할 만한 소비 수요가 감소했다. 인구 구조 붕괴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다. 작년에 80만 명인가가 감소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한국은 수출과 수입 의존도가 가장 높으며 고령화가 가장 빠르고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다. 한국은 인구 감소 과정을 대표하는 사례다. 이건 참 불명예스러운 일이고요. 미래가 걱정되는 사례입니다. 2022년 12월 현재 인구 수는 5,143만 9,038명, 남자가 2,500만 63만 6,951명, 여자가 2,580만 2,087명입니다. 2022년 기준 한국 국군은 53만 명이고 북한군은 128명입니다. 북한군 복무기간은 10년이고 한국은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60만 대군이었는데 작년 말로 53만 명으로 줄었다 합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전공을 그때 가장 저희들에게 절박한 것이 산하 제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멜더슨가 그 학자가 인구가 폭발해서 지구가 뭐 멸망하니 그런 얘기를 해서 인구에 대한 제가 그 논문을 써야 되나 그래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 느낌은 면사무소 근무를 할 때 산하 제한 여직원이 그 누나가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계시고 그래서 그때는 저희 와이프도 중학교 영어 선생을 하고 그 후에 그랬는데 아이를 저는 이제 셋을 갖게 되었습니다만은 둘 이상을 낳으면 미갱이라고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다고 절대 더 얘기를 할 수는 없다고 그랬고 막 그럴 때입니다. 저희 때가요. 70년 때니까요. 그랬는데 다행히 제가 한국에 있어서 다국적 기업의 역할에 관한 연구, 즉 외국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직접 투자, 공장을 짓고 또 산업을 또 투자해서 하면은 우리나라가 기술을 배우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고 또 취직도 되고 이런 논문을 썼더니 아주 그 국회 도서관이나 국립도서관에 제 논문이 실려 있습니다. 보관되어 있는데 그때 만약에 인구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썼다면은 아주 실패작이 중에 실패작을 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제가 그걸 생각하고 논문을 좋은 논문을 썼는지 지금도 참 신기하고요. 제가 무슨 뭐 크게 전망한 건 아니었고 또 지도 교수님이 지도해 주셔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람을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때는 우리나라에다 투자하면 매판 자본이라고 막 욕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단연코 외국인들 우리나라에다 직접 투자해 주면 우리 국민들이 그곳에서 일하면서 어깨너머로 기술을 배워서 우리가 더 빠른 산정도 생각도 못했고요.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 금융문명 탈출학교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문명 탈출 정남출 TV입니다. 금융문명 탈출하면 알 수 있는 것 1. 복리를 알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다. 2. 투자는 소비보다 즐겁다. 3. 폭락은 짧고 상승 길다. 4. 돈을 모르는 것은 세상의 절반을 모르는 것이다. 설립 취지 1. 삼포 연애 결혼 출산 포기 시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자. 2. 100세 장수시대 은퇴 후 40년 연금저축펀드 가입하여 노후 준비하자. 3. 유대인보다 먼저 돈의 중요성과 복리의 맞법을 가르쳐주자. 4. 투기, 단타는 물리치고 투자 장기 보유는 장려하자. 5. 첫돌 100만 원만 주니어 펀드 가입하면 연 10% 복리 적용 시 60세 은퇴 시 5억 부자 된다. 유대인들은 남자 13살, 여자 12살이 되면은 성인식을 올립니다. 그때 6만 불, 즉 근 요즘 환율이 높으니까 한 1억에 가까운 돈을 모아서 주고 그때 바로 독립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13살부터 23살 정도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돈을 잘 굴려가지고 매덕이 된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할 때는 취직할 때 그냥 급히 서둘지 않고요. 자기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다 보니까 노벨상도 나오고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대학 때 등록금을 대출 받아가지고 빚을 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해 돈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미래가 있겠습니까? 일자도 없고 또 졸업을 대학 한다고 해서 100% 취업을 못합니다. 한 40%는 취업을 못한답니다. 취업도 몇 년 재수하고 그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나라는 몇 천만 원씩 자녀들한테 돈을 줄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첫돌부터 장난감 이런 거 선물 사준 것도 좋겠지만 그걸 줄이고요. 100만 원 정도는 꼭 정말 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녀 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주니어 펀드 한국, 미국 1등부터 10등 주식에 분산 투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꼭 그렇게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국민운동을 합시다. 꼭 제가 조금 시청자가 늘어나고요. 제가 좀 인기가 있으면 꼭 국민운동 첫돌 100만 원 주니어 펀드, 어린이 펀드 가입해 주기 국민운동을 캠페인을 벌이려 합니다. 함께 공감하시면 함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자녀 세대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 주셔서 훌륭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됩시다. 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녀 손들에게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 가문을 바꾸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7. 대한민국 5천만이 금융문명 탈출하여 2030년까지 국민소득 10만 불 달성하자. 첫돌에 우리 전 어린이들 기껏해야 한두 명 아이 낳는데 100만 원씩만 저는 다 앞으로
투자해주면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투자 원칙 1.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라. 즉 돈이 돈을 벌게 하라. 2. 빚내서 투자하지 마라. 조급하지 말고 한 주 두 주 꾸준히 투자하면 부자 된다. 3. 지혜로운 경험자의 조언을 받아 투자하여 원금을 잃지 마라. 4. 첫 월급부터 10%는 연금저축 펀드에 가입하여 세제 혜택을 누리며 은퇴 시 백만장자 되라. 5. 본업에 충실하며 여유자금 있으면 한국, 미국 시가총 1위에서 10위까지 초우량 기업 20종목에 분산 투자하여 동업하라.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나 이런 거 뭐 강연을 들어보면요, 무엇의 어느 종목을 사라 또 바꿔라 뭐 이런 별별 영상이 있고요. 또 며칠 전까지는 테슬라를 망한다는 사람들이 요즘은 돌변해가지고 테슬라를 사라 한다, 뭐 금년 안에 2,000불이 될 것이다, 별별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투기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국 1등부터 10등, 미국 1등부터 10등, 정말 큰 바위 같은 기업, 큰 선앙당에 서 있는 우리 동네 큰 나무처럼 든든한 한국에서 1등부터 10등, 미국에서 1등부터 10등은 세계 최고의 우량 기업입니다. 이 20종목에 분산 투자해서 연 15%만 수익률을 기대하면은 은행의 10배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복리로 부자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요. 제가 작년 여름부터 테슬라 사십시오, 테슬라 사십시오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두고 보십시오.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건 뭡니까? 투기하지 않고 장기 보유하면서도 마음 편하게 발 뻗고 잠자고 입맛 나게 밥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밥맛 떨어지면 안 됩니다. 잠 못 자면 안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한 주 두 주 여유돈으로 사십시오 그랬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앞으로 세계 1등이 될 수 있는 주식을 발견해서 그 주식을 한 주 두 주 사 모이면 부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주식을 단연코 확신하건대 테슬라가 왕중의 왕이다. 시기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약 2030년경 가면은 세계 1등 주식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마 10배 정도 오르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그러면은 분명코 부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과학적이고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고요, 매일 테슬라를 공부하고 배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는 꼭 테슬라뿐만이고요, 분산 투자 거이죠. 한국의 1등부터 10등, 미국의 1등부터 10등에 투자하시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든 분들에서 그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고 일리가 있다, 타당하다, 그 말이 옳다, 이걸 가지고 ETF를 저보고 만들어서 회사를 설립하라는 그런 분도 계시고요. 제 후원회장님은 꼭 이것을 투자회사에 건의하라고까지 관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원칙 6. 매년 초 10위 탈락 기업을 퇴출하면 시대의 변화를 이길 수 있다. 7. 1원칙부터 6원칙까지를 지키고 장기 보유하라. 20종목 투자 이후. 첫째, 돈을 잘 번다. 그리고 대부분 배당을 준다. 둘째,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있다. 셋째, 브랜드 파워 강한 독과점 기업이다. 넷째, 변화와 혁신 기업으로 외국인들이 절반을 보유하고 있다. 아니, 외국인들이 그 유명한 세계 최고의 투자 회사들이 우리나라 절반을 보유한 주식을 우리가 가지면 뭐가 위험하겠습니까? 자, 그 주식들 소개하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수익률입니다. 한국 삼성전자 1등 시총 16.8%, LG에너지솔루션 16.3%, 작년에 가장 많이 올랐던 삼성바이오로는 마이너스 1.5%, SK하이닉스 22%, LG화학
14.1, 삼성 SDI 16.2, 현대차 15.1, 네이버 19.1, 기아 15.8, 카카오 21.8로 15.5% 상승했는데 코스피는 11.1%입니다. 코스피는 약 한 800 기업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보다 평균보다 4.4%나 수익이 많았고요. 한 달도 안 되는데 15.5% 제 목표 달성했습니다. 미국 애플 10.8, 마이크로소프트 3.4, 구글 10.2, 아마존 18.1, 테슬라 41.3, 메타 22.7, 엔비디아 35.5, TSMC 25.4, 버크셔의 0.6, 비자 8.1로 16.46 목표 달성했습니다. 나스닥은 10.0으로 6.46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은 짧은 걸로 하겠습니다. 2019년, 20년, 21년 퇴직연금 저축 종류별 3년 수익률 비교 출처 금융감독원 2020년 4월 18일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은행 신탁의 연 1.35% 수익, 손해보험 1.59, 생명보험 1.81, 펀드는 무려 주식입니다. 13.73으로 은행과 보험의 7배나 수익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금융 문명이 하도 깊어서 89%, 300조 원의 89%를 은행 신탁에 그냥 묻어두고 잠재우고 있습니다. 왜요? 매년 물가가 2% 이상 상승하기 때문에 1.35%면 실질 돈의 가치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인류 최고의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말한 원자탄보다 더 강한 복류 폭발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에서 70이 마법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제가 목표한 연 15% 수익을 목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5%로 투자하면 배로 늘어나는 기간이 얼마냐 한데 72를 15로 목표하는 수익을 나누면 4.8년입니다. 그걸 좀 더 봐줘서 5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돌에 100만원을 투자하면 5살 200만원, 5년 후 10살 400, 15살 800, 20세 1600, 25만 3200, 30세 6400, 35세 드디어 1억 2800, 40세 2억 5600, 45세 5억 1200, 50세 10억 2400, 55세 20억 4800, 60세 40억 9600, 65세 81억 9200, 70세 163억, 75세 327억, 80세 655억, 85세 1310억, 90세 2620억, 95세 5242억, 100세 1조 485억. 미국 다우지수 역사 126년 전 1896년 5월 26일 철도지수 40.96포인트로 시작해서 1만 포인트까지 104년, 1만에서 2만 포인트까지 18년, 2만에서 3만 포인트까지는 4년도 미처 안 걸렸습니다. 미국 연준의장 19년을 역임한 앨런 그린스판은 문명, 글을 모르는 것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현대인들에게 금융 문명, 돈을 모르는 것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문명보다 더 무섭다 했습니다. 투자 전설 워린 버핏 회장 말씀입니다. 최고의 수익률이 아니라 꾸준한 복리의 수익률. 그러나 부자로 남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경기 침체로 폭락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11살 때부터 투자한 주식을 팔지 않고 첫째, 장기 보유하여 순자산의 90%는 60대 이후에 복류 폭발로 세계 최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둘째, 일정한 현금 비율, 폭락 시 생활비나 급전으로 주식을 팔지 않고 오히려 모두가 공포로 떠날 때 싼 값에 주식을 많이 사 모았습니다. 셋째, 낙천주의와 편집증.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날로 발전한 기술로 주가도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고 믿고 장기 보유했습니다. 대가들의 10계명 첫째, 워렌 버핏 94세 61조를 기부했고요. 세계 개인 1위고요. 다음에 지금 150조 재산 갑니다. 1. 독서를 이기는 것은 없다. 성공하고 싶으면 독서하라. 2. 불황과 주가 폭락은 매수 기회, 영원한 불황은 없으며 단지 경기 변동의 일부분이며 다른 사람이 욕심을 낼 때 겁을 먹고 다른 사람이 겁을 낼 때 반대로 욕심을 내라. 3. 10년 이상을 보유할 주식이 아니면 단 10분도 쳐다보지 마라. 4. 주식은 인내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 있는 사람에 옮기는 기구이다. 월가영 피터 린치. 주식은 복권이 아니다. 주식 뒤에는 기업이 있다. 회사가 잘하면 주식도 오른다. 7. 시장이 좋지 않았을 때 주식을 팔지 않는다면 실제로 손해보는 일은 없다. 8. 주가의 하락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특별한 일도 아니다. 일상적인 일일 뿐이다. 3년, 5년, 10년 수시로 폭락한다. 미네소타주의 추위가 지독한 것과 같다. 두터운 외투를 껴입고 따뜻한 봄이 오기를 기다려라. 월가 천재 존 템플던교. 비관론이 최대일 때가 매수 적기이며 낙관론이 최대일 때가 매도 적기이다. 유럽 주식의 아버지 앙드레 코스텔라니. 돈을 뜨겁게 사랑하라. 그리고 차갑게 다루라. 고통이 먼저 오고 돈은 나중에 따라온다. 주식 거래소에서는 머리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돈을 번다. 그렇습니다. 투자에도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원칙과 기본이 있어야 됩니다. 투기하지 말고요. 또 빚내서 투자하지 마시고 한국의 1등부터 10등, 미국의 1등부터 10등 좋은 종목에 장기 보유하시고 동업하시면 주주로서 아주 노후 준비되고요. 경제적 자유와 독립을 이루 행복한 삶을 저와 저희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함께 나아갑시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